김정환 기자. 예. 네. 감기약, 진통제를 우리가 이제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거를, 슈퍼에서, 지금은 이제 약국에서만 그렇죠. 팔거든요. 예, 네. 예. 이거를 처방전 가지고 가면 약국에서 파는데, 또는 이제 그냥 가서 팔기도 하고, 처방전 없이도. 자, 이거를, 일반 그 슈퍼마켓에서 예. 파는 거를 두고, 뭐 당연히 이제 약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겠죠. 시민단체에서는 예. 뭐 허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데, 오늘 오후에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참 별별 위원회들이 많은데, 오늘 오후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김정화 기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저는 우선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일반 의약품 정도는 판매해도 된다. 예, 얼마 전에 고열에 시달렸는데 오. 일요일이어서 응급실로 뛰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본인이 제가. 직접? 예, 그래서 오. 그런 거 봤을 때는 해열제나 뭐 이런 그 감기약. 약품들은 간단한 예, 예. 감기약. 네. 상비약들은 슈퍼에서 판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그 약품인지라 또 이렇게 그렇죠. 슈퍼에서 또 예. 함부로 또 이게 팔았다가는 또 이게 또 만일에 하나 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좀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 증권사에서 그 제약주를 담당하는 전문가 연결을 해서 어떻게 될지 뭐 어떤 의학 그 제약주에 미치는 영향, 의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C 투자증권의 최종경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놓고 좀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좀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될 내용들은요, 일반 의약품의 분류체계하고 약국의 판매와 관련된 거요.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의 의약 외품 전환 문제, 그 다음에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재분류 문제 등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의약품 재분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반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는 2009년 2월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어 오다가요. 일반 의약품 약국의 판매에 대해서 약사회가 반대를 하면서 그 당번 약국제 강화 방안에 밀려서 지금 시행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네. 그 국민들이 그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바란 국민 여론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밀려가지고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다시 자유판매약 의약품 재분류를 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이거를 자유판매약으로 판매하겠다는 그런 지금 내용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김정환 기자도 궁금한 게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 연구원님이 오늘 관련 보고서도 발표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좀 당장은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급할 때 필요한 약을 바로 살 수 있다는 편의 증진에 그렇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여러 단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지라 그렇게 쉽게 실현이 어렵다고 보고요. 실현이 된다고 해도 장기간에 걸쳐서 합의가 있은 후에 실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겠다는 약사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원만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야. 만약에 약사법이 개정이 돼서 자유판매약이라는 목록이 새로 생겼을 때 그 네. 자유판매약에 들어가는 목록 결정을 어차피 지금 그 의사와 약사와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의 네. 대표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요. 그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이 그 자유판매약 목록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도 또 사실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 참, 워낙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좀 엇갈리다 보니까 참 그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으로 돌아가서 제약주들은 슈퍼 판매가 허용될 거라는 기대로 잠깐 오르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동아제약이 바카스의 슈퍼 판매가 불어될 거다. 뭐 이런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뭐 한 1.4% 정도 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데 제약주는 이번 이슈로 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일반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가 실현이 된다면요. 네. 기존의 전통적인 제약사들에게는 판매처 확대라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욱이 그 이미 브랜드 파워를 다 확보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 보유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일반 의약품 약국의 판매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선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 제약주들이 이 외의 악재들로 인해서 워낙에 그러니까요.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저평가 상태에 뭐 일만 조금의 그런 반등이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특별히 동아제약의 바카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의약용품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에 대해서 야. 뭐 아무 결정이 난 게 없기 때문에요. 네. 그 동아제약의 금일 주가 하락도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바카스 슈퍼 판매. 이런 건 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죠. 그렇죠. 바카스는 우리가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좀 많이 사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 동아제약 주가가 우리 김명용 기자의 말대로 좀 바닥 찍고 야금야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만 원에도 미치는 상황입니다. 자, 슈퍼 판매. 좀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감기약 진통제 구입해서 먹을 수 있으면 참 편하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종목도 탐험 넘어갑니다.